자, 오늘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펴서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수 로그 배우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를 배우고 왔는데 상용 로그에서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걸 느끼다가 지금 이제 지수 함수를 오면 계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대신 말 그대로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 최소값도 찾고 대소 비교도 하고 방정식 부등식도 풀어주는 그 단계를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많기 때문에 조금 지수 함수 수업을 좀 잘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수 함수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쓰면서 이때 미지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미지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준다.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건을 씁니다. a 값이 미치 양수이면서 a가 얼마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이 조건 또한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지수 함수를 한번 보는데, y는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인데, 첫 번째, a가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a가 1이면 x, y에 대해서 x에 1 넣으니까 y 값도 1이고 2 넣으면 1, 3 넣으면 1. 자, x에다가 1, x에다가 2, x에다가 3 넣어도 항상 y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x축, y축에 대해서 x 값이 1일 때 y 값 얼마?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을 지금 여기 찍히고 2일 때도 1, 3일 때도 1 이런 모양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로서의 그래프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제외할 거고, 자, 두 번째,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1, 즉 음수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음수가 돼버리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1의 x제곱이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서 x에다가 x, y가 있으면 x에다 뭐 1 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2 넣으면 1이 되고, 선생님 이거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x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지수의 확장할 때 배웠습니다. 제곱 끝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숫자는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얘는 제곱 끝 마이너스 1.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함수에서 다룬다 안 다룬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함수의 밑조건 밑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서는 안 된다?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함수를 배우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봅니다.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단 두 가지 그래프를 선생님 예를 좀 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데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고,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제일 먼저 x에다가 y가 있는데 x에다가 0부터 넣어보여요. 0을 넣으면 y 값이 얼마가 될까요? y 값은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 넣으면 y 값은 2가 될 거고, x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y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어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돼버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y 값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y값은 여기에다가 4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y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2, 뭐 여기 4분의 1이라고 해서 4분의 1 요 점을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0,1 여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0,1 자,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해서 그래프 모양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노란색 모양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자, 여기 x에다가 내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넣더라도 절대 y값은 얼마가 될 수 없다. y값은 0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조금 이따 써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자, 이 함수 그래프는 똑같이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x, y에다 값을 넣고 천천히 찾아보면 자, x에다가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 값이 4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아니라 2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0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양 가지고 똑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일단 여기를 막 쓰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4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쪽 위에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2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x값이 0일 때 y값은 1일 때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x가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또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절대 y값은 0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 모양을 두 개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노란색 그래프의 특징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밑이 얼마? 2입니다. 밑이 2,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다?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 자, 얘는 밑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그래프 밑이 0보다 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밑이 0보다 큰 그래프는 우리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간 다음에 얘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밑이 죄송합니다. 또 이게 잘못 써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은 총 몇 개? 두 가지라고 잡습니다. 증가하는 모양, 감소하는 모양. 미쳤을 때 1보다 클 때 중요합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하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래프의 특징인데, 자, 제일 먼저 정의역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정의역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두 번째 치역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자,
함수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또 뒤에 가서 로그 함수를 배울 건데 그때도 정의역, 치역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정의역, 치역 복습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자, 어떤 집합 x입니다. 집합. 그 다음에 집합 y입니다. x는 뭐? 집합입니다. 그리고 y도 뭐라고? 집합입니다. 이때 이 두 집합 사이에 관계를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줄 겁니다. 여기서 얘가 함수가 되는 두 개의 관계. 자, 이때 그러면 요 x라는 집합을 보는데 이 x라는 집합이 우리가 어떤 애다? 얘는 쏘는 애입니다. 쏘는 애들 모아놓은 거. 자, 그래서 쏘는 애들을 모아놓은 얘를 보고 우리는 이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이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애들이냐면 맞으려고 대기하는 애들입니다. 맞으려고 대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역. 자, 이때 그러면 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실제로 대응된 애들, 얘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그럼 얘도 함수고 얘도 계속 뭐라 그러죠?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역은 쏠려고 하는 놈입니다. 집합 x. 얘를 우리가 정역은 반드시 x축이란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치역은 대응된 애들인데 얘들은 무슨 축이 되냐면 y축이 될 거란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역 무슨 축이다? x축입니다. x축. 자, 그러면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선을 내렸을 때 x가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x가 아무거나 다 되니까 봅니다. x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0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무 숫자를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자, 그럼 아까 방금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봤다? 치역은 y축이라고 봤습니다. y축. 얘는 y축입니다. 자, 그럼 이 y축도 역시 그래프에 점을 잡았을 때 y축 그래프 위에 아무 점을 잡았을 때 y축을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얘는 특징 y 값이 양수는 다 가지는 걸 확인을 합니다. 대신 밑에 그래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y 값은 양수는 다 가지지만 밑에 음수는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y는 a의 x제곱 할 때 y 값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0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쭉 내려가기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후에 밑에 3번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치역을 보는데 치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것만 다 다루기 때문에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양의 실수.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의 특징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자,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잡습니다. 두 점을 잡았을 때 여기를 뭐 x1, x2라고 했을 때, 자, x 값이 커질수록 x 값이 커지니까 y 값은 어떻게 된다? y 값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는데 이 지금 점은 y 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하면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이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x
x 값이 커질 때, 자, 봅니다. 그래프 위에 두 점. 자,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무슨 함수라고 얘기해준다? 얘는 감소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같은 밑에 여기 좀 더 적어야 되는데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또 그래프 볼 때 y는 2의 x제곱 그래프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려봤었는데, 자, 아까 여기서 x, y 돼서 x가 0이면 y가 0 넘으면 y가 얼마? 1. 똑같이 여기서도 x에다 0 넣어버리면 y가 얼마? 1 나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봅니다. x 값이 0이면 항상 얼마? 1을 지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도 봅니다. x 값이 0이면 항상 얼마? 1을 지납니다. 밑이 뭐든지 간에 x에다가 0을 넣으면 항상 y 값은 얼마? 1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는 항상 0,1을 지난다 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항상 0,1을 지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y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쭉 내려가는데 절대 x축과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 이 그래프가 점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 x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y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모양으로 생겼고,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양에 대해서 특징, 정의역, 시역을 반드시 알아줍니다. 두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함수. 자, 그 다음에 항상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뭘로 가진다? x축으로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은 평행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를 배울 때마다 항상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프를 얘를 이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동시키는 걸 보고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잠깐 다뤄보면,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한번 평행이동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y는, 자, x축으로 p만큼 옮겨지면 x 대신에 뭐에 대입해준다? x-p라고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옮기라 그러면 원래 같으면 y 빼기 q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q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뒤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그냥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겨버리면 x축으로 1만큼 옮기니까 y는 2의 x-1,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옮기니까 빨간색 따라서 쓰면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y는 2x 그래프를 보는데, 자, 평행이동 시킬 때 기준점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지수함수의 기준점은 뭘로 잡아주면 되냐면
여기 0,1을 항상 기준점으로 잡아줍니다. 왜냐면 모든 시사구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갖고 노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점선 y는 2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서 x축으로 1만큼 요점을 갖고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여기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더 짚어봐야 됩니다. 점근선이었습니다. 점근선. 자 이 점근선도 역시 x축으로 이동시킬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옆으로 움직여봤자 움직이는 모양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y축으로 이만큼 올리라 그러니까 y축으로 이만큼 올려버리면 요거는 1, 3이라고 두고 y 여기 값을 2라고 두면서 y는 2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점근선이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자, 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자, 대칭이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대칭이동. 자, 지금 교과서를 봤는데, 대칭이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평행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들어있고, 조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면 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제일 먼저 X축에 대칭을 합니다. X축에 대칭을 하면 좌표가 뭐가 될까요? 좌표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확인합니다. X축이니까 Y 좌표의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해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즉 Y축이니까 X축 좌표니 X축이니까 Y 좌표가 바뀌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둘 다 뭐가 된다?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지금 그림이 좀 헷갈리겠지만 어차피 이건 다 지울 겁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을 볼 텐데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요 좌표가 뭐가 된다? b, a 두 개 좌표를 어떻게 했다? 바꾼다라는 걸 알아줍니다. 자, 왜 여기까지 설명을 하냐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로그 함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자, 어떤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아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y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fx라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y는 fx 얘를 y축에 대칭을 합니다. y축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뭘 써준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y는 fx라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얘를 원점 대칭을 해버리면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자,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지금 교과서에서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봐놓도록 합니다. 교과서 41페이지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1번의 문제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가지고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근데 그릴 때 아까 그래프 모양 얘기했었지만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는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냥 감소하는 모양으로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보는데, 자, 이 그래프 얘 모양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얘 모양을 변형을 하니까, 자,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때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설명했던 대칭을 생각하는데, 자, y는 2의 x제곱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될 거고, 얘를 모양을 바꾸면 2분의 1의 x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든다? 얘를 y축에 대칭시켜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그래프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1번을 봅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문제 1번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봅니다. 밑이 3이네. 밑이 3이니까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증가함수 모양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요 값이 얼마나 된다? 1이 돼서 y는 3의 x제곱이라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 옆에 2번 문제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는 방금 했던 것처럼 얘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을 바꿔보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모양이. 원래 이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y는 3의 x제곱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교과서 42페이지 예제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보면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형 모양을 생각을 하는데, 기본형 모양은, 자, 얘가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자, 위에 x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을 보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을 보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버리니까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의 기본 모양 y는 2x제곱 요 그래프가, 자, 이렇게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기준이 되는 점 0,1. 자, 이 점을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 내려버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점근선 역시 원래 점근선은 x축이었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 버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찾을 텐데, 자, 기본형 봅니다. 주어진 함수의 밑이 3분의 1인 것을 확인을 하고, 기본 모양 y는 3분의 1에 x제곱, 얘를 자 위에 x-1을 봅니다.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보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겼을 때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그래프 모양을 보는데 얘는 밑이 3분의 1, 즉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한번 찾아보면 기본 그래프 모양이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똑같이 0,1을 항상 지날 거기 때문에 0,1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0,1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버리면 요 기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빨간색 모양으로 나올 거고, 원래 점근선, 여기에서처럼 원래 점근선 x축이었습니다. 얘를 y축 방향으로 두 칸 내려버리니까, 두 칸 내리면 y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y는 2의 x제곱 요 그래프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 축 대칭이냐면 x축 대칭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본 그래프 y는 2x제곱 2의 x제곱 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고, 기준점 역시 대칭이 되니까 이 점은 0,-1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역시 원래 x축인데 대칭시킨다고 해서 점근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파란색 y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문제 3번에 이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정의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를 줬는데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함수가 지수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릴 건데, 자, 이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가 y는 3의 x제곱, 이 그래프를 x-1 봅니다. x축으로 1만큼, 뒤에 플러스 2를 보면 y축으로 2만큼 옮겨서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 또 중심, 원래 기본 그래프 3x제곱 이 그래프에서 기준점 0,1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려버리면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그래프가 빨간색 모양으로 나올 텐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정역은 x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축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요까지만 지금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 밑에 있으면 최소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거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최대 최소 답을 쓸 때 절대 그냥 최대값만 쓰고 최소값만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9분의 19 이렇게 나올 거고 x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최대값은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42페이지 예제 3번, 문제 4번 두 문제 이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정리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 교과서 41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 41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금방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줍니다. 자, y는 a의 x제곱 y는 ax제곱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로 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자, 어떤 값 x1, x2에 대해서 만약에 x2 값이 더 크다면 a x1, a x2 중에서 x2 그대로 얘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9점 x1, x2에 대해서 얘랑 얘를 봅니다. 어느 게 더 클까요? 직접 눈으로 봐도 x2가 더 어떻다? 크다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값이 더 어떻다? 크다란 걸 알아주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듣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 때 항상 튀어나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거를 기억을 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항상 어떻다? 그대로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x1, x2에 대해서 자, 대입을 하면 a, x1, a, x2에 대해서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그대로라고 쓰고 얘는 그럼 뭐라고 써준다? 반대로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뭐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줍니다.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지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자, 여기 있는 숫자를 봅니다. 자, 제곱근, 세제곱근, 4라는 숫자는 4가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근이라서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5제곱근 8입니다. 5제곱근 8은 자, 8은 2의 세제곱에다가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제곱 2의 5분의
3제곱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봅니다. 얘들 두 개 찾았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쓰면 이 숫자는 2의 3분의 2제곱, 이 숫자는 2의 5분의 3제곱이라고 봤을 때, 자, 3분의 2랑 5분의 3이랑 얘를 통분하면 15분의 10이고 얘는 15분의 9입니다. 어느 게 더 크다? 왼쪽이 더 크고 3분의 2가 더 큽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라고 써주면 됩니다.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자, 여기 봅니다. 얘도 이제 모양을 조금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자, 얘는 7의 4분의 1제곱이고 얘는 7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밑이 얼마? 7입니다. 7. 밑이 7이니까 1보다 크다. 즉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해서 대소한 게 나오고, 자, 얘도 봅니다. 밑을 일치시키려고 얘는 3분의 1로 바꿔버리면 얘들은 3분의 1의 9제곱, 얘는 3분의 1의 10제곱인데, 자, 밑을 비교합니다. 밑 9, 10인데 얘가 더 10이 더 큽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밑이 3분의 1, 1보다 작습니다. 부등호 방향 어떻게 간다? 반대로 가주면 된다, 이 얘기.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제가 또 씁니다.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얘를 꼭 기억을 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수함수 문제풀이라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